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과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디지털 전환, 인력 문제, 지속 가능한 경영 등 수많은 과제 앞에 서 있는 우리 기업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금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금 부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어떤 곳인지 잠시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통 이렇게 경총이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1970년도에 설립된 종합경제단체입니다. 경제단체는 주로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정부나 정치권에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은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입해 있고 전국에 지방경총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회원사를 다 합치면 한 4,000개의 회원사를 갖고 있는 경제단체입니다. 다른 경제단체하고 조금은 특이한 점은 이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인사나 노무관계를 대변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이 노총과 이렇게 견제와 협력을 하는 사용자 단체로서 기업의 인사, 노무, 채용, 임금, 산업 안전, 그래서 기업의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제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질문부터 조금 이제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상황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녹화하는 이 와중에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는 좀 이렇게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세계 경제를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서 각 국가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조금 이렇게 인상을 해서 경제가 약간 이제 침체가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예. 사실 금년도 세계 경제도 작년도에 세계 경제가 2.7% 성장을 했는데 금년에도 아마 2.7% 그리고 가장 이제 잘 나가는 미국의 경우에 이제 작년에 2.7인데 금년에는 한 2.3 정도로 가고요. 예. 우리나라도 작년에 2.0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금년도에는 한 1.6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 성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예. 그거에 이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이 보호무역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시는 이제 그 관세 전쟁을 이제 계속 벌이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소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예. 중동의 불안 여러 가지 있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들도 전망이 좋지는 않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무역의 비중이 큰데 수출이
금년도에 별로 전망이 안 좋습니다. 네. 작년도에 8.1% 성장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는 한 1% 정도 수출이 성장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내수가 계속 부진합니다. 내수는 이제 소비와 투자인데, 예. 소비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소득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렇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가 한 1% 정도 성장을 하는, 요즘 약간 이렇게 한국 경제나 한국 기업이 볼 때 조금 정체기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금년도 이런 한국 경제나 기업의 전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뭐 지금 내수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다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그 환율이 어떻게 보면 이제 1,400원대를 많이 올라가서 일설에서는 뭐 1,500원까지 갈 것이다. 만약에 환율이 1,500원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 내수라든지 해외 수출이라든지 굉장한 타격이 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환율이 지금 1,440원, 50원대로 해서 과거보다는 몇 달 전보다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예. 1,500원까지는 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1,450원 선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예.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환율 방어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업종마다 조금 이제 이런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일단은 그 이익이 많이 나서 이제 수출 기업이 괜찮은데, 수입하는 부담이 크죠. 기업이나 또 특히 내수에 관련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수출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조금 이익을 보지만, 내수기업,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진다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게 사실 고환율이 오래되면 뭐 수입이든 수출이든 다 타격을 받을 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진짜 가져봅니다. 예. 자, 그와 연동이 돼서 이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보면 보호무역주의, 사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하는 정책인데 또 이제 관세도 그렇고 자국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분명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업종별로 좀 보면 그나마 좀 어떤 것들은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또 어느 부분은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 같고,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1월 달에는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2월 달에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관세를 올리겠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관세가 오르는 것에 따라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기회일 수도 있는데, 예.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괜찮은 업종은 이제 반도체, 조선, 방산, 이것이 이제 꼭 관세라고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은, 예. 반도체는 사실은 관세를 부과하기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체 품목이 없기 때문에 예. 반도체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런 자기네들 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뭐 4월 2일부터 이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 자동차인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제 2차 전지, 그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약간 수요가 이제 많이 줄었거든요. 예. 2차 전지, 뭐 철강, 디스플레이 이런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원장을 또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건데, 이게 이제 직격탄을 2차 전지 같으면 IRA 그 법 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좀 국내에서 뭔가 좀 해결책이라든지 풀어갈 수 있는 과제, 그런 거 좀 없을까요? 이제 2차 전지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는 전망하에 예.
뭐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소위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런 IRA도 이게 감축하는 거니까 그것을 조금 이제 줄인다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약간 긍정적인 측면은 2차 전지는 한국과 중국의 대결 상황인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것은 아주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한국은 사실은 미국의 그 생산 기지를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도 많이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진짜로 어려운 것은 철강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크게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철강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면 우리가 이제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아주 높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등 이제 아세안, 중동, 뭐 남미, 아프리카로 이렇게 수출 시장을 조금 다변화하면 약간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고 사실 또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사실 약간 이제 품질이 중국 거보다는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그래도 이렇게 뭐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이 쟁점 사안이었던 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이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뭐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해 11월이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의를 한 건데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데 R&D 인력을 주 52시간 적용하는 걸 좀 제외시키자. 이런 게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여야가 합의하면서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 결국은 이제 야당 반대로 이게 지금 아마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계속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좀 필요성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반도체 특별법의 이제 주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투자세 공제를 해주는 거. 이제 세 번째가 주 52시간을 좀 예외 적용하자는 것인데 1번하고 2번은 뭐 거의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번째 주 52시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야가 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이렇게 국내 노동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 국경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국가 간의 경쟁이 아주 심하고 또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하고 전력입니다. 뭐 전력은 뭐 별도로 논의가 되죠. 일단은 반도체를 빨리 연구 개발해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성능이 높은 AI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에 딱 묶여 있습니다. 경쟁 국가인 대만의 TSMC, 일본, 미국, 중국 다 이런 연구 개발인 경우에는 그 주 52시간 같은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나라들도 일단 노동법에는 주 40시간을 이제 기본으로 하되 뭐 연구 개발 같은 것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냥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근로자가 그냥 합의해서 당장 요즘 연구 개발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만이라도 이 주 52시간제를 조금 유연하게 하자. 그리고 또 약간 특정한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이라고 그래서 고소득자, 뭐 대부분이 연구개발자가 포함이 됩니다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좀 적용을 안 받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업계에서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갈등이나 이런 타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은 실제로 미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 52시간을 제외시키는 조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우리도 좀 적용을 하자 이런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노동계하고 이제 야당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게 아마
결국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너무 이제 노동계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우리는 이제 기업을 물론 기업도 생각하지만 결국은 반도체의 이런 경쟁에서 이겨 나가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근로 시간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할 때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제 반도체는 미국에서 우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12시간 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밤낮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이 연구 개발은 그때마다 계속 수정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쪽 밤이고 우리가 낮이면 우리가 밤이고 그쪽이 낮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연락하려고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다 퇴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라도 이런 주 52시간 같은 이제 근로시간 제약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이 나라나 이 노동자나 기업을 위해서 다 서로 뭐 좋은 제도인데 경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연구 개발 인력이 뭐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다 보면은 뭐 퇴근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밤새면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주 52시간에 이게 잡아두는 게 아니냐. 이것만이라도 좀 풀어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여기 아마 좀 운영의 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 정년 연장 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아마 경청에서 또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노동 시장이 아주 경직적이라고 이렇게 많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다른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은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 대만, 유럽 국가들도 노동 시장이 아주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소위 고용의 유연성, 예. 임금의 유연성, 근로 시간의 유연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사실 임금도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거의 호봉제로 갑니다. 예. 그 호봉제로 가다 보니까 1년 미만에 있는 직원하고 30년 된 직원하고 한 3배 정도 임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한 2배 정도 나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를 쓰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런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너무 조금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 고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청년의 일자리를 감축시키는 문제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이 좀 이제 필요하고 예. 사실 이제 정년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가 되고 인구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연금 개혁을 하면서 65세 이상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소득 공백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 경영계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노동계에서 이제 법적으로 60세를 법적으로 65세로 늘려달라는 이제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이 계속 호봉제가 되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 공정과 상식에 조금 맞지를 않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AI 디지털화하면서 모든 그 직장의 직무가 젊은 친구들이 잘하는 IT 쪽이 비중이 좀 커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년을 아주 법적으로 늘리는 것은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에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사회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본과 같이 하자. 일본이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예. 기업 현장에서는 65세, 70세까지 일을 합니다. 예. 그 주로 퇴직을 하면 다시 재고용 형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뭐 퇴직 직전에 100을 받았으면 한 70 정도에 받는 것을 근로자하고 기업이 서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70을 받고 나는 65세, 70까지 일하겠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아주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자연스럽게 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해고도 안 되고 법적 정년이 60세, 현재는 60세다 보니까 이것을 무조건 65세로 법적 정년 연장한다는 것은 그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대안이라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봅니다. 조금 전에 그 노동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경청 입장은 그 파견 관련된 그 32개 업종 이게 너무 좀 한정돼 있지 않느냐. 예. 이것도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파견 업종 32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파견이 자유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같은 데는 파견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불법 파견으로 해서 뭐 형사처벌도 받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건 유연하게 만약에 특정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바로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예.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계는 또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조금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 대화를 해서 다른 나라 수준과 비슷하게 이제 파견 제도도 약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재밌는 질문인데 생각해 보시고 5글자로 요약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노동 개혁이란 노동개혁이란 나라의 미래. 나라의 미래.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노동계라는 이런 저쪽의 주장이 경영계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잘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도 약간의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예. 노동개혁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구인을 하는 게 조금 자유롭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AI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개혁이 아주 중요한데 뭐 말로는 노동개혁을 하려면 헌법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쭉 그런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뭐 1930년, 40년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70년대까지 노사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선진국이 되면서 어떤 게 먼저인지 모릅니다만 노동개혁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노동개혁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의 복지도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자가 살아야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국가가 또 네. 이렇게 강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예능적으로 좀 재밌게 좀 가볍게 던져드렸는데 너무 무겁게. 진지하게 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일자리나 노동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경제계를 대표해서 뭐 정부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또 노동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업 내지는 산업을 위해서 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 국가든 결국은 기업들이 잘 돼야지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좀 그런 면에서 양쪽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소통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해주시고 노동계에도 부탁하는 것은 지금 뭐 경사노위가 좀 가동이 되고 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제 과거에 DJ 때도 IF 외환위기 때 사회적 대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때가 유일하게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어려울 때 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금 더 대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이자 동반자로 시대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금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